투샷이 나오니까 이게 담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지영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화 충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화 충격은 안지영 씨가 입었던 옷이 좀 약간의 이 카메라 샷에서는 좀 위험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 담요를 쓰게 됐습니다. 안지영 씨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사님께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진행을 하셔서 옷도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캐주얼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무슨 디너 파티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 문화 충격 청와대에서 MC를 보든지 문화 충격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또 옷을 또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오늘 멋을 좀 내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출발새 아침 진행자 안주영입니다. 안 피곤하세요? 네, 피곤하죠. 좀 11시 반까지 자다가 왔어요, 낮에. 잘 잤어요? 푹 잤습니다. 그래도 낮잠을 잘 자시네요. 주무시네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못 자면 그러다가 이렇게 못 자는 경우 있어요. 또 새벽 많죠. 5시가 아니라 안주영 씨는 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풀 메이크업으로. 메이크업 안 하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멀리서 잡혀서 다행이죠. 몇 시에 근데 일어나세요? 저 이제 보통은 3시에서 3시 반 3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제 조금 힘든 게 어떤 거냐면 가끔 그 3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는 최소한 3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2시, 3시 전에 깨요. 맞아요. 1시부터 깬 적도 있고 2시부터 일어나 있는 적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피곤하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7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이제 기사를 B로를 한 3-4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적어도 한 3시에는 일어나서 그쵸. 4시에 이제 회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시에 나가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홍대를 지나가면은 거기서 막 애들 술 먹고 있고 막 놀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지금. 이런 후회를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캐리오버 돼가지고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맞아요.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새벽 3시에 눈 뜨고 저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4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방송인의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방송을 하려면은 그냥 내가 TV에 나오고 싶어 막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도 이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그렇죠? 청취자분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또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멘트 이렇게 세트가 3종 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진심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방송의 우리 문화 충격이라고 하면은 이분을 제외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네. 스티브 강님 항상 준비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우리의 favorite 민주당 스티브 강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티브 강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좋아요. 보면은 여러 면으로서 이런 다른 포인트를 볼 수 있고 때로는 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하셨어요. 진짜 좋은 분이라고. 진짜요? 말씀을. 근데 안주영님은 무슨 할아버지가 오시는 줄 알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뭐 한인 민주당 협회 이사장님이라고 하니까 그분 나이 많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되게 젊은데. 진짜 저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카톡이 오는 게 너무 잘생기셨네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 검색을 해가지고 그래도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스티브 깜짝 어떤 놀랐어요. 분이신지 이거를 딱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뒷조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방송을 또 잘 봤는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일단 화면빨도 굉장히 잘 받으시는 데다가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별 말씀은요. 혹시 연예계 쪽에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만으로 37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노래방을 한인타운 자주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갔어요? 뭐 로젠 노래방. 로젠? 뭐 아직도 있죠. 저는 영동 노래방 가서 첫 한국 노래를 배웠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사실 옛날에는 스카우팅이 다 됐어요. 뭐 SM이나. 노래방에서요? 그래서 어떤 신기하네요. 한 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뭐 제가 그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목소리만 듣고 이제 오신 거예요. 궁금한데요? 노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뭐 1, 2학년 때까지는 되게 좀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딱 보더니 살을 빼면 뭐 가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 나의 이미지에 되게 그런 누가 이거 지적하는 걸 싫어서 절대로 내가 왜 살을 빼냐. 사실 살을 뺐어야 되는데 좀 많이 I understand. 이게 그 자존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나만의 acceptance가 나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주길 바란다. 네. 또 약간 자신감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있는 거죠. 그쵸.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욕에 이제 대학을 가서 느낀 게 내가 많이 살이 쪘구나. 사실 많이 나갔거든요. 뉴욕 사람들이 좀 더 얼마까지 마르지 나갔어요? 않았어요? 최고로 이렇게 제가 대학교 때 초창기 250파운드. 250파운드? 오, 진짜 이제 많이. 우리 100파운드 우리 뺐습니다. K1 선수 그 랜디 킴 네,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친구도 그거 한 250파운드에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파운드 뺐어요. 와, 100파운드를?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나갔네요. 네. 진짜 바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딱 어떻게 들어왔다 뺐어요? 나갔다. 1년 진짜 궁금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막 소셜미디어에 막 자주 올렸으면 되는데 네. 활발하지 않아서 블로그나 이런 거 안 해서 좀 아쉬운데 1년이 걸렸고요. 왜냐면 여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저녁 약속을 하지 않고 와. 점심은 그냥 일반 먹는 것처럼 먹고 네. 저녁에는 주로 과일로 배를 채웠어요. 과일. 굶으면 사실 요요가 온다고 해서 정말 배가 터질도록 과일이나 야채를 오. 그냥 먹은 거죠. 아, 뭐 어떻게 보면 건강이 정통 좋아졌네요. 그러면 그죠? 네, 건강되게. 좋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막 20대 때 막 고혈압 있었고 오. 당뇨 초기. 아. 근데 100파운드가 빠지니까 다 정상. 지금 오. 당뇨는 없고. 전혀 고혈압도 없고 그거 조심하세요. 코도 안 골고 어, 여러 맞아, 가지 그냥 자연스럽게 픽스가 되는 거죠. 아. 저도 얼마 전서부터 한 10파운드 정도를 뺐는데. 네, 지금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거기. 네. 와이프가 이게 아, 한 10파운드. 10파운드 더 빼려고요. 저는 네. 완전 아이돌로 가려고요. 근데 지금도 주름살이 아이돌 생기더라고. 같으세요. 네. 그거는 그 얼굴 그쵸. 살이 빠지니까 그런 네, 거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코를 안 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살을 오, 빼면, 10파운드 네. 빠지니까 코를 안 구세요? 오, 진짜 신기하네요. 왜요? 너무 효과가. 아니, 상상하게 되네요. 코 고시는 거. 아니, 저 그 PSA 보면 저 코 고는 소리 나와요. 지금 실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네. 가끔 이러고. 근데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말 정도로 독하게 뺐습니다. 100파운드는 1년 걸렸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왜 담배 끊는 사람하고 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이제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냐면 있는데. 지현 씨 담배 끊으셨잖아요. 아니 왜 이러세요 또. 아니야. 시안 씨도 라라랜드에서 저한테 장난치다. 안 펴요, 안 펴요. 아니, 원래 안 폈죠? 저 원래 안 폈죠. 베이프만 하셨나? 어쨌든. 술 좋아합니다. 술을 많이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밖의 유머 센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방송을 하셔서 저녁 네. 약속을 거의 못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너무 슬프게도 저녁 낮에 약속. 마시죠. 맞아요. 낮술. 낮에 그냥 낮에 네, 맥주 한 잔 낮술이 먹고 좋죠. 네. 햇빛 보고 이제 그럽니다. 그렇죠. 네. 햇빛 보면서. 근데 낮술이 재밌긴 재밌어요. 술은 좋아하세요? 종종 합니다. 네. 종종? 네. 네네. 근데 그 살을 찔 때는 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아니요, 그러시다가 그때는 이제 치때 왜냐면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매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끔씩 한 번은 이제 나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치팅데이가 있어야. 네, 그게 치팅데이 유지가 때 되죠. 네.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그 정도가 되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진짜 이제 건강을 30대에 들었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20대하고 30대는 활발하게 좀 이렇게 술자리가 있고 30대는 또 이제 회식 자리들이 많고 뭐 맞아요. 이러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5세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몸에.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다 이제 45세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그냥 확 가는 거야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확 가가지고 왜 얼굴 붓고 왜 그런 사람 술에 찌러가지고 뭐 그냥 쪄들어가지고 맞아요.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그럼 안 돼.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하는 운동 있으세요? 예전에 수영 좋아했고요. 오, 수영. 네. 수영이 전신 운동이라 진짜 네. 좋대요. 근데 네. 지금은 수영을 잘 안 하고 골프를 배우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야, 있는데. 이게 골프가 좋은 운동이에요. 보면 네. 특히 한국 사람들 사회생활 하는 거에 그러니까요. 너무나 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뭐 그린피는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건데 네. 이 골프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일단 골프는 고급 스포츠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고급 스포츠고 맞아요. 그리고 골프는 또 이제 80세, 85세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맞아요. 나름. 그러면서 거의 필드에 나가면 적어도 한 4시간 정도서부터 5시간이 걸릴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동안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좀 비즈니스도 되게 하시고. 예, 그쵸. 친해질 수가 있는 기회예요. 뭐 그다음에 또 술자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골프를 해야 이사님도 되는데. 자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어렸을 때 했는데 제가 골프를 할 때는 이게 골프가 타이거 우즈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걔가 이제 프로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거 골프 하면은 널디야 솔직히 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하이스쿨에서 밴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밴드가 널드라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애들 밴드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고 하는지 널드라서 그만두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식 축구를 했어요. 제일 멋있는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되게 멋있는데? 아시안이 네. 미식 축구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제 172? 그쵸. 그래가지고 뭐 해봤자 뭐 얼만큼 하겠어요. 애들 등치가 이때만 한데. 그래서 막 이제 그 뭐 돌시 하이스쿨이라든지 카슨 하이스쿨하고 이런 데서 그 이너시티 우리 발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죽어 그냥 44대 0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는 내가 골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늦지 않으셨잖아요. 어린 친구들 네. 골프를 배우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신체 조건이 저는 안 돼가지고 그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골프가 좋더라고요. 몇 치세요 요즘에? 지금 필드를 이제 슬슬 나가봐야 돼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기너. 같이 언제 한번. 같이 한번. 비기너. 네. 그 요즘 그 LA에서 이런 그 새로운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로컬 폴리틱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스티브 강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네,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하면 이제 LA 시의원, 시티 카운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정부패 스캔들이 계속해서 계속 나왔죠 한동안. 네. 최근에는 이제 커런 프라이스라는 흑인 이제 사우스 LA 시의원이 또 이제 돈을 받았다, 뭐 부정부패 스캔들이 돼서 또 그분이 이제 정직이 돼서 이제 현직 전직 시의원 통틀어서 최근에 4명 이제 넘버 4 시의원으로 또 이런 그 안 좋은 또 이미지를 받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뭐 한국은 이제 국회의원 비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뉴스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연방 이런 비리보다는 로컬 레벨에서 이런 게 많네요. 시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네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시는데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은 도시랑 다른 게 풀타임직입니다. 첫 번째 풀타임이고 네. 400만 명이 있는 4밀리언이 사는 도시인데 시의원이 1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와. 뉴욕 시의원이 너무 작네요. 그러면 1인당 뭐 이게 엄청난 25만 수네요. 명을 대변을 해요. 뉴욕시티는 네. 한 사람당 한 13만 명에서 51명이 있어요. 시의원이. 엄청 뉴욕이 많죠. 더 낫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훨씬 더 매니지할 따져보니까. 수 있는 숫자인데 너무 적고 또 페이와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페이가 주지사보다 많이 받고요.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받아요. 1년에 24만 달러 받습니다. 진짜 많이 받네요. 세금은 내죠? 세금은 내죠. 24만 달러 플러스 당선되면요. 본인 이제 의정활동하라고 차도 차 피도 5만 불. Any car of your choice. 5만 불. 네. 우와. 다운 페이먼트만 해도 돼요? 다운 페이먼트에서 뭐 벤틀리 뽑아도 되는 거죠. 네. 너무 좋은데요? 네, 5만 아니 불이고. 나가시죠. 왜 안 나가시죠? 네. 그리고 스태프가 30명. 스태프가 30명. 연방 스태프가. 의원들 스태프보다 더 많아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구의 모든 라이센스, 뭐 ABC, 그러니까 주류 라이센스, 재개발 이런 권한을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비리가 있을 현찰로 다들 이제 로비하려고 하고 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돈의 그 유혹에 뭐 여러 가지 각종 유혹으로 그쵸. 이런 시의원들이 그런 늪에 빠져서 이제 네. 스캔들이 터지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너는 이 방송이나 방송이 한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방송이 말해서 너무 잘 맞습니다. 돈의 유혹 막 이렇게 하면 근데 누가 진짜 돈의 유혹 앞에서 진짜 무릎을 그러니까 꿇지 우린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 이런 분이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좀 더 가까이 지내면서 저도 한번 보좌관 일을 좀 했었는데 네. 지금 비영리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많이 이제 돈 오퍼가 온 게 불법이었죠. 안 받았죠. 만 달러. $10,000? 뭘 해달라. 아. 네. 근데 안 받았는데 그러면 아예 한국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약간 정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제 진짜. 대가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데 굳이 막 돈까지 줘가면서 뭔가 이렇게 기프트를 줘가면서 그게 문화예요, 문화 어떻게 네. 보면. 그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좀 로비잉이 어떠한 직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합법적으로 로비스트가 할 수 있는 거죠. 있는 예. 직업이고 또 되게 좋은 커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는 로비 같은 게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게 네. 비리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법을 그 직접적으로 시야를 보는 시야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네. 왜냐면 여긴 로비스트는 다 등록을 하고 예. 시의원에게 후원금이나 뭔가 주면 그걸 다 기록해서 오. 해서 모든 퍼블릭이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의 라이센싱에 대한 이런 파워하고 어토리티가 너무 넓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뒷조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럼요. 이 뒤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알코올 ABC 라이센스 하나 받는 것도 뭐 타입 44 뭐를 받더라도 이게 어려운 거면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면은 뒷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넓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 요소가 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독하는 그런 감시관이 있지 않나요? LA시에서? 사실은 그런 딱 감독관 컨트롤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선출직이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1세분들은 네. 이제 다들 친구고 다들 이제 같은 그 풀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학연지연이네요. 눈을 감아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술집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술집 사장님들은 본인의 라이센스가 뭐 리뉴되거나 새로 가입하면 그런 거를 잘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보좌관들을 막 룸사롱 데려가거나 아니면 뭐 뒷돈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시의원들 막 이런 불법 액티비티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 LA 시의원의 이미지가 사실은 지금 완전 추락했죠. 네. 그들도 룸사롱하고 이런 도움이 불러가지고. 그럼요. 도우미도 제가 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지금 현직 아니요. 시의원들도 문화충격인데 말씀을 해주세요. 룸사롱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한인도 아닌데. 한인분도 아니신데. 네, 너무 거기에 이제 오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네. 또 알고 보니까 이제 퍼션 쪽 분들도 이제 외국인들도 네. 중동 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그래요? 많이 이제 다닌다고 그리고 이제 그 도우미 분들도 네. 이제 그냥 여러 나라 각종의 분들. 뭐 그 아. 멕시코, 콜롬비아 말이 안 뭐. 통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여러 아주 그냥 대단하게 그냥 이게 퍼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좀 보면은. 무섭네요, 약간. 네. 그 한국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온 문화 아니에요? 좀 나름 이렇게. 한국에서 온 그렇죠. 문화죠. 한국에서 네. 미국까지 쫓아왔죠. 네, 그런 문화가 안 좋은 문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사라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뒷돈 거래 가지고 좀 뭐 단속이라든지 피하는 그런 업체들도 뭐 있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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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근데 그런 문제는 뭐 어딜 가나 다 있지만 이상하게 이제 LA 시의원들의 그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가 계속해서 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리폼하자, 개혁하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5명 너무 적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15명이 아닌 뭐 35명, 뭐 36명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의 파워를 이제 줄여가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라이센싱 같은 거, 그 퍼밋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경제 활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어떠한 뭐 지역에서 커머셜 프로퍼티를 지정을 하든지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죠. 엄청난 돈이 또 오고 갈 수가 있고 또 이게 뭐 중소기업들보다도 좀 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레베뉴가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더욱더 이게 좀 협력 페어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LA시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뭐 반응은 어떠나요 보면은? 일단 그래서 이런 스캔들이 계속 터져서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그 디스트릭트 선거구를 이제 그릴 때 10년마다 우리가 센서스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네. 인구조사. 네. 모든 미국인들은 인구조사를 하나요? 해야 아직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근데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아. 해야 돼요. 그럼 안 하면 시민 저 안 어떻게 해도 큰 처벌은 없는데 네. 근데 원래는 해야 돼요. 약간 jury duty하고 비슷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못 받았다면 되네요. 배심원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민권, 영주권, 유학생, 서류 미비자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구를 다 그리는데
그 지역구가 기존 지금은 시의원들이 나는 뭐 윌셔에서 뭐 여기까지야 이렇게 본인들이 그렸어요. 예.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해서 그렇죠. 아예 독단적으로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음에 10년 뒤에 할 때는 fair하게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의원 숫자를 뭐 늘리자. 예. 이겁니다. 확실히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를 뭐 아니 이게 하더라도 사실 너무나 이제 사실 정치판하고 이런 파워 막강한 힘이 있으면 사람이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초심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그렇죠. 하기가 돈의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세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요즘 인플레이션도 있고 전기값 오르고 다 맞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유혹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로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좀 확인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힘들어 보면은 그죠? 그렇죠.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지금까지 비리나 이런 스캔들에서 한인분들이 많이 연루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다운타운 지역을 관할했던 호세 후이설이라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티노 분인데 예. 네. 그 FBI가 집을 이제 쳐들어간 거죠. 아침 네. 일찍. 근데 클라스에서 열고 보니까 신발 박스마다 네. 100불짜리가 막 이만큼. 와. 이게 다 이제 와, 한인분. 진짜 많이 받으신 거네요. 와. 한인 자바 큰손 이렇게. 예, 뭐 그런 돈도 자바.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안 좋은 이런 한국적인 그런 문화나 습관들이 와가지고 이런 하긴 뭐 약간 오염이 박스로 되는 것 현금으로 같아요. 받으면 누가 알 수가 없죠, 절대로. 네. 그런 그래서 비리들은.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죠. 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비리 같은 거를 없앨까? 이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파워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있었던 문제예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는 것도 어려운데 자 파워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 이쪽 분들은 좀 꽤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헌터 바이든. 네. 예, 헌터 바이든이 얼마 전에 네. 그 유죄. 뭐 판결이 아니라 유죄 어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작은 게 아니라 미스터미너의 그 어펜스 2개에 대해서 그쵸. 2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유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플리디어를 플리디어를 선택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안 좋은 아니면 더 이렇게 좀 사실 그 랩톱에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지금이 이런 헤드라인이 나와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게 원본으로 가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코비드 얘기도 할 건데 그 파우치하고 뭐 이 코비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거에 대해서도 요즘 리포트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헌터 바이든 리포트도 이제 나오면서 이게 원래는 예전에 이제 그 대선을 하는 동안에 이게 이런 게 뉴욕 포스트에서 퍼블리시가 됐어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항상 거기서 아니다. 이건 혹시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 뻥이야.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다가 이게 사실은 나타났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마약을 직접 이렇게 뭐 자기가 하는 그런 장면까지 10년 정도의 여자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거 맞아요. 사진을 다 자기가 찍어가지고 네. 친절하게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이건 또 나오고 있지 않아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알고 싶은데 일단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 지금 조 바이든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요. 이제 제가 또 오늘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네네. 제가 저는 청취자분들에게 민주당을 들리고 존중하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공화당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중립입니다. 형님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요번에 이제 인정된 혐의를 보면 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텍스를 안 냈다. 맞아요. 탈세 그래서 혐의. 네, 100만 달러가 넘는 텍스를 안 냈다. 일단 다 갚았고요. 이제는 다 갚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총기 할 때 네.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는데 거기서 뭐 마약을 복용하고 있냐라고 예, 해서 예. 이제 거짓말을 네. 한 거죠.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그게 이제 또 혐의로 인정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 큰 게 이제 요번에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텍스는 다 이제 갚았고
다 갚았죠. 네, 갚았죠. 네, 갚았고 그 다음에 이 혐의도 그 거짓 증언한 거 혐의도 어느 정도 해서 아마 24개월에서 한 38개월의 그런 프로베이션 맞아요. 기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 센텐싱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거랑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조치는 있지만 뭐 감옥행은 없을 것으로 그죠, 그냥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집행유예라고 그렇죠.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트는 이러한 그 합의를 해준 이제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 만약에 이분이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는 지금 현 아버지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클린턴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였으면 조금 의심을 더 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이런 사건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그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예전서부터 있었던 일로 난 보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 생각해요. 대선 때서부터 굉장히 있었던 일이라고 보니까 오래전 일이고. 이게 커버업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맞아요. 빅가이 뭐 조 바이든에 그럼요.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이건 프루브할 수 없지만 뭐 조 바이든일 것 같다라는 이런 추측도 있고 근데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사진들이 나온 게 거기서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그런 마이너처럼 보이는 친구들하고 좀 같이 이런 파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파티 같은 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없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일단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내에서도 크게 거론이 되고는 있지 않지만 이 이슈가 혹시나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리스 힐처럼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악관 내에서는 대통령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할 수도 없고 너무 예민한 센시티브한 이슈잖아요. 대통령 아드님 이슈인데 막 보좌관들이 아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해서 크게 그러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스캔들이 이제 뭐 어느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기소가 돼도 그 공화당 그렇죠. 베이스는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 콘크리트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똑같이 민주당 내에서도 전혀 흔들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카드가 중간에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면 이 중도 또는 이제 무소속 무당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아무도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자면 뭐 보도가 뭐 주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많이는 안 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일단 이 그 합의 내용은 계속해서 커버가 되고 있고요. 대신 뭐 랩탑에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역할은 지금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있잖아요. 다수당의 파워는 이런 커미티 그 체어맨십 의장직을 다 공화당 의원들이 다 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뭐 미국의 어떤 뭐 디파트먼트 헤드를 부르면 와야 돼요.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다큐멘트 달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하원이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럼 공화당 쪽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라. 그럼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와라 준비됐다. 이거는 약간 bring it on이죠. 아니 근데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헌터 바이든의 유년 시절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이게 뭐 엄마와 여동생이 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또 이제 형도 이제 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마약에 중독에 빠지고 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당신 그쪽 편이네.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요거는 그냥 인간의 삶을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 네, 트래지디가 좀 많이 있었죠. 그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그런데 했어요. 저는 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보면은 자기 형의 그 와이프하고 스캔들이 있었죠. 스캔들이 있고 네. 뭐 스캔들보다도 어페어가 있었죠. 근데 또 이제 불륜이죠. 네.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오히려 맞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보면은 좀 너무 스포일드하게 잘하지 않았나. 솔직히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I don't know.
모르죠 거기까지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걱정하는 것은 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믿지만 그 판단력은 믿지만 그 저도 한 딸아이 아버지의 아. 입장으로서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쵸. 자식을 위해서 응. 모든 것을 다 할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로컬 정치인 중에서 한 분도 맞아요.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이 한인타운을 대변하시는 분이 되게 주류에서는 되게 훌륭하다고 칭찬을 박수받는 이 분이 있어서 한때는 뭐 시장이 될 거라는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 아들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하다가 맞습니다. 스캔들에 휘말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거 것처럼- 맞아요. 이게 그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AI가 더 좋은 건가? 그러니까 진짜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10손가락 다 깨물어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도 거죠. 보면은 그 군대 안 아픈 손가락 없지, 군대 안 진짜. 보내려고 맞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그 나중에 네. 얘기 나와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나요. 요즘에 그죠. 군대도 뭐 이제 1년 8개월? 요즘에는 뭐 쉽던데요? 저는 모르지만 여자라.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스티브 강 아니, 이거 한인 민주당 협회 네.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지금 네. 위험한 군대 얘기. 안주영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충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플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상한 데로 끌려왔어. 아니 어플로 무슨 남자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지하실 같은 곳으로 끌려왔어. 돈 안 주면 아빠 다시 못 볼 거라고. 미치겠네. 아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만 보내면 당신의 딸은 무사합니다. 당신 누구야?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뭐야? 잠시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메시지로 뱅크 어카운트 넘버 보낼 테니까 거기로 5만 불 보내세요.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분 드립니다. 알겠어요. 제가 바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아무 메시지가 안 왔어요. 지금 당장 캐시 5만 불 준비하고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할게요. 네. 내 딸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빠, 난 진짜 너무 무서워. 빨리 와. 너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할 거니까 울지 말고. 알았지? 아빠 어디 가? 아빠, 아빠? 엄마, 나 큰일 났어. 네, 여러분은 문화 충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주영님, 출발 새 아침에 안주영님과 함께 co-MC를 맡았고요. 네. 그리고 스티브 강, 멋진 분이죠. 우리 한인 민주당 협회 이사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헌터 바이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좀 보니까 이제 헌터 바이든 이야기가 막 이렇게 터질 때 갑작스럽게 또 다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이제 타이탄 아주 되게 비극이죠. 예?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요일에 이 타이탄 잠수함이 좀 실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US Navy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일요일에 이 임플로전이 되는 어떤
사건이 바이브레이션인지 어떤 그게 디텍션이 됐다라고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이랬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꼭 헌터 바이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관련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왠지 미디어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이게 계속 나오면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싹 덮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리 민주당 협회장이라도 하더라도 좀 약간 되게 컨비니언트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벤트가 가는 게? 물론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도 충분히. 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스캔들이 터졌는데 미국 대통령의 아들의 뭔가 터졌는데 네. 갑자기 잠수함 뭐 실종 그쵸. 헤드라인으로 뭐 모든 게 클린턴이 덮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뭐 이런 게 터질 때도 약간 이런 크게 일이 터지죠, 생기고. 뭐가 하나씩. 그죠. 그리고 이게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뭐가 완전 터지면 꼭 다른 심하죠. 일이 터지고. 예. 한국은 갑자기 연예인들이 이혼해야죠. 갑자기 연예인- 한화 회장이 누구지 네. 어디에 회장이 나와가지고 저 바람 핍니다. 막 갑자기 맞아요. 이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겹쳐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많이 커버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 타신 분들이 일반인들이 아니잖아요. 예. 아. 억만장자고 뭐 막 백만장자, 막 억만장자. 파키스탄에 맞아요. 막 뭐 큰 뭐 재벌 집안 네. 뭐 손주도 아들도 있었고 뭐 빌리어네어도 있었고 또 이게 이 잠수함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타이타닉 누구나 다 알잖아요. 타이타닉의 그렇죠. 귀신. 네. 근데 타이타닉 정말 비극이네요. 네, 원래 사실 비극이었는데 더 비극이 저도 가서 추가된- 보고 싶은 그런 꿈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다 아니, 왜 하시는구나. 그런 꿈을 가요? 왜 그렇게 위험한 꿈을 물이 가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미국에 어렸을 때 이민 와서 처음으로 가족과 큰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타이타닉이었어요. 추억의 영화도 너무 있네요, 마음에.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타닉에 좀 애정이 가고요. 그래서 어릴 때 아니세요? 그때 어렸죠. 나이가 네. 뭐 한 초등학교 때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솔직히 근데 이렇게 왜 그런 데를 가? 이렇게 하면서도 타이타닉 안에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보면은 생각이 나는 게 와 진짜 저게 진짜 그때 있었던 너무나 막 많은 상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타면서 활발하고 돈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클래스가 이렇게 탔었던 건데 참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 타이탄 그 일도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보면은 거기에 있는 CEO도 거기 타고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젊은 친구도 근데 그 젊은 친구는 또 이제 보도로 보니까 안 타고 싶어 했다고 이거를. 맞아요. 예, 그리고 아빠랑 예전서부터 같이 이거를 운영을 했던 분이가 되게 파키스탄 억만장자의 아들. 네. 예, 좀 안전 불감증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거 제작하는 것도 이런 거를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잠수함이 근데 굉장히 깊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티피케이션 같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을 그냥 일반 하드웨어 가게에서 사가지고 뭐 발라스트 웨이트 같은 경우도 진짜 옛날에 그냥 뭐 지금 오래되고 녹이 쓴 그런 그냥 쇳덩어리를 쓰고 뭐 물론 그냥 무게로 쓰는 거니까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안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창문으로 썼던 그 유리 글라스하고 그쪽 부품이 이제 그 무게를 그 정도로 그 깊이를 그렇게 많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wa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갈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네. 앞으로 갈 때 뭐 Virgin Atlantic이라든지 Virgin Galactic이었죠. 또 일론 머스크도 이제 화성으로 가는 그런 우주 여행. 투어 여행 네. 같은 거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스티브? 그렇죠. 충분히 이제 사실 오션게이트라는 그 컴퍼니도 지금까지 되게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든 오퍼레이션이 이제 끊기겠죠. 왜냐면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억만장자라도 그죠. 아무리 타이타닉을 사랑해도 공짜로 타라 그래도 안 탈 안 것 타죠. 같은데. 공짜로 타러도 안 타죠. 이제는 네. 우주여행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에 있을 뭐 우주여행이나 네. 아니면 또 다른 타이타닉 컴퍼니들도 조금 많은 트라이얼을 거쳐서 다시 또 세계 커뮤니티에 이제 신임을 다시 얻어야죠. 네. 그 웨이버도 다 사인했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사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그게 법적인 효력이 어느 정도가 있을지 제가 그리고 또 이게 그러게요. 사건이 터진 데가 법이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인터내셔널. 네, 바운더리 안에. 그래요? 네, 네, 아니, 네. 그러니까 I don't know.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갑자기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번지 점프할 때도 나 맞아요. 죽어도 된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고가 있으면 위험하죠. 아니 그렇죠. 사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있을 보면 수 근데 있죠, 당연히. 이거를 자기가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이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그런 각오는 확실히 하고 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도 저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우리 해보셨어요? 와이프가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아, 아니 와이프하고 둘 다 갔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핑계신 것 같은데. 약간 핑계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아 무서운 거보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 누가 돈 벌어? 알겠습니다. 한 명은 남아야죠. 한 명은 네. 남아야지. 그럼 우리 스티븐 강님은 해보셨나요? 스카이다이빙. 기회는 있었는데, 네. 저도 믿지를 못해서. 왜냐면, 슬픈 스토리긴 한데, 라디오 코리아도 예전에 리포트가 됐어요. 제 고등학교 동기 중 한인이었는데, 네. US 아미를 간 거예요. 아미든, 아마 밀리터리를 갔는데, 예. 본인이 이제 volunteer 해서, 근데 트레이닝 할 때, 이게 이 백업까지 다 안 해가지고. 훈련할 사망한 때? 거죠. 네.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무섭네요, 진짜. 이 패러슈트이 오픈이 안 돼서, 둘 어머. 다. 왜냐면 백업까지 있잖아요. 첫 번째 안 되면 백업 둘 다 오픈이 안 돼서 사망을 했어. 완전. 그래서 안타깝네. 그 당시에 한인 미디어가 많이 커버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도 저는 절대 못할 것 그쵸. 같아요. 저는 생각 없이 한번 했습니다. 어때요? 하셨어요? 스카이다이빙? 네, 저는 했는데 네. 저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뭐 그냥 올라가서 뛰면 되나 보다 해가지고 너무 올라가서 무서울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또 있으시잖아요. 저 보호해 주시는 분이. 맞아. 예. 그 텐덤.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린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얼마 전 얘긴데 얼마 안 된 얘긴데 그래서 이제 더 익사이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시면서 한 5바퀴를 굴르셨어요. 하늘에서. 하나, 둘, 셋. 롤러코스터. 제가 너무 어지러운데 나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할 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제발 내려달라고 엉엉 우니까 어떻게 내려줘? 내려주면 죽는 그러니까 건데. 계속 내려올 때를 아니 뭐 그 빨리 내려오는 방법이 있나 봐요. 뭐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낙하산? 조정을 뭐 하시던데. 나 또. 그래도 뛰어내리고 막 우니까. 낙하산 핀 다음에 이제 급하게 내려왔던 기억이. 되게 싫었을 거예요. 교관인지 뭔지. 그쵸. 그렇죠. 갑자기 차 타겠다고 해놓고서 뭐 하면 울고불고. 난리 아니 치고 진짜 빨리 무서워요. 내려오라니. 안 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봤을 때는. 타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는 거죠, 결국은. 그쵸. 타는 게 아니네 보니까. 근데 잘못 어떤 말하고 분들은 있었어. 그래요. 스카이다이빙 타고 나서 자기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세상을 달리 보게 됐다.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또 원하시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번지는 해봤어요. 번지는 해봤는데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도 그 느낌 있나요? 그 롤러코스터 탈 때 네. 이게 확 때려날 때 그 느낌이에요? 이거 뭔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 올라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토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죠. 그 네. 느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느낌이 나요? 스카이다이빙 할 때? 스카이다이빙이요? 예. 번지 점프 할 때는 확실히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스카이다이빙 우리 할 와이프 때 했는데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앞에 또 돈을 좀 더 들여가지고 카메라 찍는 분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 찍으면서. 찍어야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가 있을 때는 웃어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웃은 다음에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가장 신기했던 거는 되게 고도가 높았나 봐요. 네.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 지구 그래서 이렇게 이게 된 지구가 모양이. 이렇게 휘어진 게 보였어요? 네, 이렇게 오케이, 된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그렇게 네, 올라.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보이는 거예요. 동그랬죠? 네, 봐봐.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도 그거 하나는 얻었다. 좀 무서웠지만 어쨌든 그렇게 높은 데서 내가 광경을 볼 일은 없으니까 진짜 멋있었다. 하와이에서 뛰었거든요. 그렇게 또 위치도 좋았네요. 한번 하와이에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난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 리포트들에서 얘기를 하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이 잠수함 이 사건을 가지고 또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트니까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커버를 하려고 그러지 않냐라는 그런 의문까지 나오고 또한 또 하나가 또 이제 미디어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평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코비드 랩릭 티어리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티어리보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한 리포트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닥터 파우치는 항상 거기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첫 감염자들이
그 우한. 우한 맞죠. 그 중국. 연구소에서 네. 감염이 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NIH가 그 다른 업체가 아니라 다른 이제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 우한 랩에다가 한 60만 불 정도의 그랜트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이제 그 닥터 파우치가 NIH에서 그 뭐뭐 다른 디비전에서 이제 그 이사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사실 2022년까지 닥터 파우치가 거기에 있었죠. 네. 그렇게 말하자면은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우한에. 이것도 큰 스캔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게 확실한 팩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We may never get to the bottom of thi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보수단체 미디어, 뉴욕 포스트 특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건 정해졌어 이거는. 랩에서 나온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헤드라인이 나오고 막 백신도 나오고 다 했는데 그쵸, 네.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탄생이 되거나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솔직히 민주당도 그 소스에 대한 궁금증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봤는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에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어려운 리포트를 통해서 뭐 이게 코로나19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우한 그 랩에서 일하던 근무하던 여러 닥터들이 좀 갑자기 이제 아프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그 중에 한 하나는 분이 미국인이에요. 네, 예. 미국 정부에서 펀딩을 받는 닥터 중 한 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타이밍이 워낙 비슷하게 그쵸.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막 스모킹 건으로 뭔가 이렇게 뚜렷한 팩트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뉴욕타임즈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오피니언에 크게 나왔어요. 그 미국 정부는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오피니언에 딱 나왔기 뉴욕 타임즈가요? 때문에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 뉴욕 타임즈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싫어하시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미국 정부에 있었다면 그거에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아는 걸 다 공개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UFO 관련해서 막 공개하는 것처럼 네네. 갑자기. 네. UFO 믿으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러면 12개의 그 12가지의 그게 있대요. 그 크래프트, 그 ship, UFO 12가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12가지. 네. 아니 그거를 그 윌슨블로어가 그 얘기를 12가지 했잖아요. 스타일이요? 12가지. 그러니까 예전에 아예 떨어진 게 어디 뭐 게 비밀 있대. 기지에 뭐 외계인 딱 믿으세요? 보관. 저요? 네. 근데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외계인을 주제로 한 영화들. 근데 그거 중에 좀 실화로 된 영화들 뭔지 아세요 혹시? 뭐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네, Kind, 네. 뭐 근데 Arrival이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또 없다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하죠. 아니 영화를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없다고 말할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영화는요 있는 일을 꼭 많은 만든 증인들이 거. 있잖아요. 막 비디오도 보면 갑자기 무슨 뭐 맞아요. 세모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네. 반짝거리면서 막 가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쵸. 예. 믿으세요? 믿는 저요? 거죠? 예. 뭐 그럼 종교하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기독교에 좀 네.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이제 종교에서는 외계인은 없다 이러잖아요. 외계인 없다고 하나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세요 혹시? 네, 저도 그 네, 외계인 거의 다- 없다고 외계인 하나요, 없어요? 혹시?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봐가지고. 없다고 하지는 않고. 그죠? 뭐 그런 얘기까지는 못 그렇게까지는 들어본 것 같아요. 안 그런데 네. 뭐 뚜렷하게 이렇게 저도 그거에 속 시원하게 답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거 성경책 중에서 네. 이제 후보 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서 하나가 그 이너크라는 Book of 예. Enoch라는 게 네,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성경책에서 파이널 그 카피에서 드래프트해서 그게 뺐대요. 네,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이너크 그 책에서는 외계인들에 대해서 그 멘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예. 왜냐하면 이 수많은 뭐 스타과 갤럭시들이 있는데 우리만 혼자 있을까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왜냐면 우주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네. 전 정말 밝히고 싶은 거는 코비드가 어디서 왔는지 밝히고 싶습니다. 진짜. 저도 밝히고 싶습니다. 아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중국에서 나왔었으면 뭐 WHO는 뭐 중국 네. 단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근데 저와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아무리 이게 우한에서 처음 나왔다고는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처음에 뭐 아무런 팩트가 처음엔 없이 그냥 차이나 바이러스다라고 닉네임을 치다 보니까 우리 아시안으로서 많은 피해를 봤죠. 근데 많은 피해를 봤어요. 진짜 아시안 증오범죄. 증오범죄 때문에 진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Of 너무 course. 많이 다치신 분들도 있고. 왜냐면 그 타인종들이 네. 우리 코리안을 봤을 때 우리가 코리안인지 차이나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 수 일본 없죠. 잘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오케이 그 내가 나 이거에 대해서 네. 그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말도 안 돼 이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던 건데 이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미국에서 이런 인종차별을 80년대서부터 겪어왔고 근데 뭐 심한 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솔직히. 근데 그 그런 영향이 있을 수 헌터 있어요. 바이든 그 얘기도 있잖아요. 뭐야? 그 아시안에 대한 좀 비하 발언한 거. 혹시- 헌터 바이든? 그거는 백인들 다 처음 해요 그렇게 맨날. 비하 발언은 아니고 이게 뭐 사촌이랑 얘기를 하는 문자 메시지 이런 거였는데 뭐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 했는데 노 에이시안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They smell like kimchi. 마늘 갈릭 아유, 그냥 백인 애들 다 그래. 아, 그래요? 다 그래. 근데- 다 인종차별해요 솔직히. 그렇죠. 없다고 할 수 없죠. 저 기존에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팬데믹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이제 증가한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피해를 많이 그리고 받은 거죠. 다행히- 컨트리뷰션은 있었다고 난 인정. 오케이. 네. 그렇죠. 좀 그래도 contribution이 아시안으로서. 있었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 덕분에 그 이슈가 더욱더 하이라이트이 돼서 처음으로 아시안 커뮤니티가 좀 주목을 받게 이거 됐죠. 되게 어떻게 왠지 희한하게 돌려가지고 방법이네요. 나 갑자기 이거 스티브 강님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그래서 내가 뭐 네. 그나마 그런 물론 그러네요. 안 좋게 시작은 됐지만 워낙 그거에 주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스팟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트럼프의 계획이었어요. 네. 한반도 이슈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코리안 아메리칸 이슈들이 그 당시에 맞네요. 참 예. 아,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그런 네.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그 확실히 저도 속 시원하게 누군가가 특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런 그 오리진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모른다 그러면 속 시원하게 우리 진짜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게 이거다라고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네. 야 정말 이게 진짜 우리가 몇 년 동안 요즘에 이 코비드 락다운하고 이런 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아이들 책 읽고 또한 맞아. 수학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네. 떨어졌는데 우리 학업 한국 애들이 수준이. 얼마나 수학을 잘해요. 맞아요. 옛날에도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졌다면 얼마나 떨어진 거야. 그렇죠. 수학 잘하셨어요? 우리 수학이요? 스티브 강님. 스티브 강님은 다 잘했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보통 그냥- 딱 이미지가 네. 어떠시냐면요. 네. 엄친 느낌이에요. 엄친한 모범생 그죠? 엄마 친구 아들 멋있는 아, 딱 그 느낌이세요. 우리 나 하고 싶은 기사님. 얘기 까먹었어 근데. 까먹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3살 딸아이가 있거든요. 네. 학교 갈 나이가 아니어서 뭐 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쵸. 뭐 이런 걱정을 안 해서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근데 다행이긴 다른 하네요. 특히 이제 중요한 시기 뭐 맞아요. 대학 가기 뭐 Yeah. 직전 뭐 고등학생 맞아, 아니면 진짜. 사춘기 아이들 이런 애들은 되게 방황을 많이 했다고 들어서 너무 저는 죄송하게 이제 대학 생각하죠. 입학하는 거에서 그런 거를 컨시더레이션을 해가지고 약간 affirmative action을 하잖아요. 베네핏 받은 것도 있어요. 아, 처음으로 있어요? 특히 이제 전문 그런 라이센스 뭐 법대 졸업생들이 오. 이제 그 변호사 시험 있잖아요. 그 쉽겠다. 당시 처음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금만 하면 다 통과되고 의대나 이런 전문대도 다 어느 정도만 하면 다 accept 되고 그래서 베네핏도 있었죠. 근데 그건 네. 또 그 뭐 의대 특히 그런 데 가면은 내가 그럼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되는 애들은 난 이제 나 취직한데 안 받겠다 좀 이래야 되겠네. 그러다가 그죠, 뭐 이런 근데- 못하는 애들이 하면 어떻게 근데 되게 좀 쉽게 입학하신 분들이 꽤 무섭긴 있어요. 하네요. 그런 것들. I don't know. 네. 교육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네. 이제 딸아이가 이제 3살이잖아요. 제가 좀 이게 정말 궁금했어. 스티브 강님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자들을 보면은 은근히 좀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렇죠. 뭐 낙태 이슈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LGBTQ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폴리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교육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LGBTQ 교육으로 좀 많이 시끄럽고 저는 애들이 다 컸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정체성은 완벽해. 좋아. 그래서 나는 걱정이 안 돼. 그러니까 I don't care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애들이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나이에서는 스티브 강님도 이제 LGBTQ 에듀케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아이의 이제 부모로서 그런 책이 나오면 좀 제가 스스로 검토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래도 너무 지금 한인 미디어에 나오는 거랑 뷰랑 조금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어느 나이 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왜냐면 어차피 이제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면 뭐 다양한 아이들을 다 만나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막을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던 퍼블릭 스쿨을 보내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성 정체성이 본인과 좀 다르다고 해서 뭐 차별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 제가 그 느꼈던 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 아이가 이제 가끔씩 이제 넷플릭스에 그 키드 섹션이 있어요. Netflix is 맞아요. bad. 네, 근데 키드 섹션이 있어서 맞아요. 세이프한 줄 알고 거기에 나오는 오. 컬툰을 좀 몇 개 틀어줬는데 네. 아마 거기 저는 못 봤는데 콘텐트 중 하나가 이제 그 레즈비안 관련된 그 콘텐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제 딸아이가 3살 반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 왜 이 프로그는 엄마가 둘이야? 원래 엄마 아빠 있어야 되지 않아 해서 호호호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나중에 오더니 이런 거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자기가 대신해서 그쵸.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게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다 익스포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차단하고 싶어도 차단을 안 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부모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한국 분들 대부분 보면 특히 교회를 뭐 크리스천 그 가족들 저도 보면은 그렇죠. 네.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빼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홈스쿨을 실시를 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물론 이렇게 민주당이시며 그리고 또 한인민주당 협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인민주당 분들은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꾸고 싶으라든지 아니면 좀 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지. 민주당에도 그래도 저희도 나름 스펙트럼이 다 있잖아요. 뭐 강성 진보도 있고 조금 더 중도 성향이 민주당도 있고 해서 한인만 비교해 보자면 1세 한인 분들은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크리스천 종교적인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이 많고요. 네. 조금 젊은 층이라고 보면 뭐 버니 샌더스나 뭐 AOC나 이런 강성 진보 아이콘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LGBTQ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대 차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여러모로 이게 사람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이해를 찾는 거잖아요.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아니면 중학교 다녔을 때 뭐 게이라든지 아니면 레즈비안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은 표현을 못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렇죠. 두들겨 맞을 또 수도 있고 미국에서 네. 그렇군요. 굉장히 심했어요. 미국에 그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오. 살벌했어요, 솔직히. 저는 미국에 이제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네, 전혀 살벌했어요. 몰랐네요. 나름 살벌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무브먼트가 좀 너무 강하게 가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초등학교 바로 앞에 빌보드에다가 이제 LGBTQ 아니 트랜스젠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를 광고를 하다든지 왜 굳이 거기다가 그러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알면은 이제 차별을 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알겠는데 컨퓨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그쵸. 때는 사회적으로 그걸 차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부모님들이 음. 잘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서 네. 캘리포니아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보면은 네. 은근히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네.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건 네. 아시죠?
예를 들자면 낙태라든지 네. 아니면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부모님한테 안 알려주고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는 반대를 하셔야지. 왜냐면 그 아이들을 어느 정도 조금 그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 아마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을 그래 것으로 나는 보고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래요. 본인이 자기 자식을 더 잘하세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뭐 5시간, 6시간 정도 보내는 선생이 그거에 대한 권한을 정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모두 이제 그쵸.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거기에 좀 오해를 많이 받는데, 많은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들의 초이스에 대한 권한을 많이 또 이렇게, 그 존중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있으면 좋은 밸런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님이 네. 민주당원으로서 이런 걸 우리의 보수의 목소리를 듣고 힘써주십시오. 뭐 대통령도 아닌데 뭐. 힘써주십시오. 언제 대통령 되는 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스티브님 감사해요. 항상 즐겁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네, 여러분 문화 충격 감사합니다. 안주영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